존경만 우리 재향군인의 회원 여러분, 제가 심각한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보고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 절반이 거짓의 60% 가까이가 거짓에 속아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재명과 한동훈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때였습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그 사실을 먼저 간파했기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때는 정확한 시간에 생명을 던져야 된다 하고 감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3번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누가 통제했느냐? 언론사들이요. 특별히 공중파, KBS, 정광훈의 사생활 탐구라는 이 프로를 만들어서 1년에 40분 이상 보도를 했습니다. 일개 종교인을, 일개 목사를 나를 죽이려고 KBS에서 40분 이상씩 편집을 해서 저를 보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MBC 방송 보십시오. CBS 로컬 뉴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직접 텔레비에서 봤는데 SBS가 한 20분 동안을 보도하는데 정광훈 가짜 신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SBS 했어요, 안 했어? 내가 아는 청교도 신학이 가짜 신학교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들이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 현직 교수인 김철웅 교수, 총신대 최고의 역사학 교수 서영원 박사, 그리고 주경신학 중에서도 모세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변성국 교수, 그리고 내 친구 손원표 목사님, 기다선 같은 이런 분들이, 유금주 교수, 한국의 최고입니다. 전부 다 이게 외국 가서 박사님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이 지금 청교도 신학을 사이비 신학이라고요? SBS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저보고 사이비 교단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교단을 안 만들었습니다. 내가 선거 끝나고 정말로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교단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 이 상태로는 한국교회가 역사적 사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안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감옥 갔을 때 3년 전에 이미 벌써 사이비 교단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SBS 책임지시라고요. 그러면 왜 3대 공중파, 특별히 또 종편, YTN, JTBC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언론 노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언론 노조는 북한의 영향력을 받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일어난 YTN의 거짓 사기, 선동 언론 사건도 이거는 나는 최후는 북한의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YTN이 이번에 거짓 사기, 선동, 조작 사건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동규 열사 인천 계양 얼굴에 사무실 오픈식을 하러 갔는데 저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꼭 와서 축사를 해야 되나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여기 대국본 조직의 총책임자 되는 김용대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에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김용대 목사님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냐니까 바로 옆에 있답니다. 그것도 안수 안 해주면 정나무 교만하다 뭐하다 이런 말을 하도 공개하기 때문에 몸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안수 끝난 뒤에 그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안수하는 영상 보십시오. 나왔죠? 안수 끝났더니 봉투 하나를 노란 봉투입니다. 우리가 쓰는 흔한 봉투도 아니에요. 노란 봉투에 두께로 봐서는 내가 볼 때 현금으로 100만원 아니면 100만원 거의 받을 겁니다. 200만원도 안 돼요. 그것을 저한테 넘겨줬어요. 저는 뭐 거의 기계적으로 제가 헌금을 받거나 기도해주고 받으면 바로 나는 수행비서인 남순에게 넘깁니다. 봉투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나는 압니다. 거기 쓴 글지도 안 봅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하는데 아예 굳어진 습관입니다. 남순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전문데 줬더니 이분들이 그때부터 치료하게 우리 공천심사위원장 되는 김학성 교수님에게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김학성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돈을 7억을 헌금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공천해야 될지 목사님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내가 다니면서 김학성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빡하고 싶어? 나는 선거의 심부름을 5년 해봤어. 5번 했다. 5번. 20년 이상 해봤어. 우리가 만든 이 자유통일당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수공대, 그리고 CCC 총재인 김정문 목사님 만들어서 정광훈 장경동한테 심부름 시킨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당에 대한 직분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25년 동안에 밑바닥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은 어른들이 결정 다 하고, 이 선거철 때 되면은 비례대표 후보자도 저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 어르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르신들이 이름을 다 써줬어요. 그리고 나는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김학성 공천심사위원장한테 깜짝 나고 싶냐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절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안 되고, 받아들이면 감옥 가. 내가 선거를 25년 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선관위의 지시야. 뭐냐? 일단 후보자가 다 결정된 뒤에 후보자 회의를 해야 돼. 왜 내가 25년 해봤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지침을 따라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는 이 후보자 회의를 로버스 법무부인 김성주 장관은 사무실에 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그분이 감독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구주화 변호사님을 딱 참석시켜서 공천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 짧습니다. 우리 군소 정당은 재정이 부족하고 선거를 이걸 할 힘이 없다. 지금도 선거하려면 50억 가까이가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 해보신 이 언론사들은 뭐 하면서 50억이 필요하냐. 최악입니다, 최악. 선거 안 하면 안 했지. 50억 없으면 선거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집집마다 3,500장을 넣는 인쇄물입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15억 듭니다. 15억. 그 돈만 해도. 그 다음에 선거 토론회 KBS 또 MBC 거기 나가는데 한 번 나가는데 5억씩 듭니다. 5억씩. 그 외에도 수없는 돈이 들어요. 최소한 50억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후보자 회의하는데도 나도 관여할 필요도 없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방선 교수님이 목사님이 사회를 좀 해달라고 해요. 왜? 이분은 헌법학자요 교수 사회에서 폐쇄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좋다. 내가 사회 해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원성전에서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길게도 안 했어요. 짧게. 선거 치르려면 50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선관위의 인도에 따라서 선관위의 선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십시일반으로 비례대표에 여기에 추천되신 분들은 각자가 감동되는 대로 써내라 그랬어요. 특별당비에 써내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돈 안 써냈어요. 왜? 우리 후보들은 실력은 한국 최고입니다. 그러나 돈은 없어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돈을 바라보고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하거나 했으면 돈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하겠죠, 내가. 돈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써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회의를 마치고 당회장실로 들어갔더니 바로 이번에 사기 공천의 주범 되시는 그 부부가 둘이 내 방에 따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사기입니다. 뭐냐. 저도 20년 해본 경험이 없었으면 딱 걸려낼 뻔했습니다. 이 5억의 돈을 이제는 7억에서 5억으로 나가렸어요. 5억의 돈을 목사님한테 직접 줄 테니까 자기를 공천해달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깜빵 가요. 돈 준 사람도 깜빵 가고 받은 나도 깜빵 가. 이거는 선거법에 안 되게 돼 있어. 어디라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내가 후보자 얘기할 때 특별당비를 써내라 그랬죠. 그 원리에 따라서 당 통장 계좌번호로 딱 방법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당비를 거기다가 입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공천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쫓겨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계약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계약서. 그 계약서가 뭐냐. 선거 끝난 뒤에 자기들이 정강 목사에게 5억을 빌렸다 하는 그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거 끝난 뒤에 우리가 목사님한테 5억을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갚는 형태로 목사님한테 직접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서류를 만들어 왔어요. 나는요 서류 보다가 처음 봤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안 되니까요. 정말 선거 끝난 뒤에도 누가 선관위에 신고하면 이거 수사합니다. 반드시 선거 끝났다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깜빵 가고 싶어요? 절대 안 되고 돈을 공개적으로 당 특별당비 당의 계좌번호로 돈을 넣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당비를 특별당비를 5억을 넣으면
나를 입당식을 해주겠냐고요. 그러면 공천은 뒤로 미루고라도 입당식은 당연히 하지. 돈 안 낸 사람도 입당식 다 해주는데 지금 뭐 단체들도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뭐 연예인 단체, 여기 뭐 월남전 파병영사 할 것 없이 하루에 수없는 단체들이 입당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야 쉽게 해줄 수 있지 하고 그 다음날 제가 당사를 갔습니다. 입당식을 하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많이 목사님 약속대로 입당식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특별단비 5억을 당 계좌번호 넣어서 줬더니 안 넣었대. 그럼 불가능해. 왜? 지금 여기에 후보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강원의 예국운동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야. 다 이 사람들. 모든 후보들은.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와서 아니 나를 그것도 처음에는 1번 해달라서 1번. 야,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전국 김학선 교수님을 통하여 내가 들은 일이에요. 그랬더니 또 3번도 힘들다. 왜? 그러면 후보자들의 이게 공정성이 무너지지. 이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뭄 광명에 와서 5년 동안 함께 생명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없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아니 자기를 뭐 나중에는 뭐 5번에 해달라. 그러나 모든 당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당비 없는 정당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당비를 내면 이것이 당의 기여도에 참조가 되므로 다른 후보들이 수긍한다는 거야. 저 사람은 특별당비를 5억을 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후보자가 뒤로 밀려도 괜찮다.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사자님한테 5억을 넣으면 안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오늘 입당식도 불가능해 했더니 소리를 지르며 그때부터 완전히 발작을 떠는데 그래서 경찰들도 왔습니다. 와! 공천 헌금을 강요한 이런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고 처음으로 소개한 김병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소개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 누가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세종시에 있는 안부장 목사님이 소개했다. 그 사람한테 빨리 알아봐.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왜 남들이 그냥 돈도 안 내도 누구든지 하면 우리는 당원 하나가 아시기 때문에 다 입당식을 해주는데 왜 그렇게 입당식을 거대하게 하기를 원했는가.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은 작년 3일쯤 때 일장기를 자기의 그 아파트에 바깥에 보이는 거기다 일장기를 계약했다가 대소란을 일으킨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YTN이 거기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해가지고 그때에 YTN 기자하고 친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 YTN 기자하고 찍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YTN 기자입니다. 그때부터 YTN 기자하고 벌써 협력 관계에 들어갔다고 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뭐냐? 이미 우리 당에 입당도 하기 전에 당에 소리도 넣기 전에 이들이 자유통일당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무실에서 이러한 허구공지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세요. 아니 이거 말이야. 자유통일당 정년 정책에 대하여
아니 이분들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지, 아니 당의 관계성도 없는 사람들이 당의 행사를 자유통일당의 전방정책 해가지고 거기는 뭐 별걸 다 써놓고 이런 행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한두화시키기 위해서 늦게 난처하는 뭐예요? 한번 틀어봤는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의 대한민국 앞에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익이하여는 제21회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 자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회군으로 드넓은 바다를 지키던 저는 문재인으로 인해 나라가 위태하여 무너진 것을 눈앞에서 보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증금 없는 세종시 지방법원 보사관 여기 보면요, 반려동물 뭐 보호법 이런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어댔어요. 이것이 우리 당과 공식적인 전철도 있기 전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당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아시다시피 지구당에 설지라도 중앙당의 통제 없는 행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당에 입당식을 해달라고 저한테 매달렸다는 것은 이게 나중에 정체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서 막 손을 칩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우리 송삼대 교수님하고 몸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YTN이 왔어요. 이 YTN과 미리 공모했다는 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그들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는 내용이 뭐냐? 첫째, 계양에서 자기가 정강훈목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1억의 수표를 줬다. 1억짜리 수표를 줬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남순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나는 한국을 안 보니까. 너 정말 그 봉투 받은 게 1억이냐? 남순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얼마 받았냐? 글쎄 100만원짜리로 한 100만원 정도 두께가 노란 봉투입니다. 이거는 다 본 사람입니다. 김종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냐. 그러면 남순이는요, 돈을 받으면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궁금한 사람. 제 기준은 500만원 이상 받은 헌금은 핸드폰 번호, 그 사람의 이름, 이걸 다 쓰라 그래요. 봉투에 다 쓰라 그래서 이게 받아요. 근데 남순이가 와서 기록을 보니까 없는 거야. 이거는요, 남순이의 메모에도 없는 걸 보면, 그러면 남순이가 받으면 이건 교회 재정부로 또 넘겨요. 그래서 재정부장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1억짜리 수표를 재정부에서 본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우리가 강력하게 반박을 했더니 이제 마음을 비틀었어요. 1억짜리 수표가 아니고 10만원짜리 수표로 1억을 줬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10만원짜리 수표를 어느 은에서 찾았냐? 이것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ATM기 기계에서 세 군데서 나눠서 출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는 뭐 ATM기가 뭔지 난 잘 모르니까. 그걸 내가 물어봤더니 ATM기 기는 하루에 600만원밖에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 군데서 나눠서 뽑았다. 그래도 3, 6, 18, 18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반론을 폈더니 지금 와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수표로 준 게 아니고 현찰로 줬다 그랬어요.
현찰로 줬을 때도 은행에서 찾을 돈이 있지 않느냐. 그 은행을 근거를 대라. 그 다음에 현찰로 준 1억이라는 그 두께가 가방으로 한 가방. 그랬더니 어제 또 최종적으로 말을 어떻게 바꿨냐. 사실은 1억을 준 게 아니라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 야, 저런. 자, 보세요. 1,000만원 현찰로 또 바꿨어요. 말을 4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500만짜리 1,000만원을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1,000만원 두께입니다. 5만원짜리 이 현찰에 이게 두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안수기도 할 때 나한테 넘겨준 그 봉투는 이 정도의 절반도 아닙니다. 노란 봉투, 일반 봉투도 아니에요. 노란 봉투로. 자, 그래서 지금은 1,000만원짜리 현찰로 줬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으면 이걸 YTN에다가 자기들이 그대로 다시 재설명을 했어요. 그럼 YTN이 처음에 이 사람의 진술대로 보도한 내용 그대로 이 사람이 자기가 오해했다, 자기가 틀렸다 하는 것에 대하여 YTN이 보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보도해달라고 우리 쪽에서도 신청했어요. 못해준다는 거예요. 이 YTN은요 반드시 문 닫게 해야 돼요. 문 닫아. 아니 거짓 사건을 보도하고 선동하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정광목사를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보도했으면 반론 보도권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동안도 반론도 내 말도 아니고 처음에 사건을 익힌 바로 이 사기극을 주도한 이 부부가 YTN한테 내가 그것은 말을 잘못한 거니까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이다. 수표가 아니고 현찰이다. 이렇게 새로 보도해달라고 이 당사자들이 주범들이 YTN한테 요구를 했는데도 YTN이 못해준다. 이야. 이것이 언론입니다. 이미 YTN은 이 YTN은 범죄 집단의 언론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나간 1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 사태를 완전히 사기로 보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JTBC 정광훈 목사가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뺏었다. JTBC 왔나 여기? 안 왔겠지. 아니 모든 언론이 실수도 할 수 있어, 거짓 보도도 할 수 있으나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반론의 시간의 길이를 상대방한테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 하나에 대해서는요 일방적으로 보도했고요. 심지어 심창원 같은 살인자의 그 말도 수갑 차고 들어갈 때 반론의 기회를 줘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 바로 살인자한테 돼요. 그러면 사회가 불공평해서 나는 정의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언론에 그대로 보도해요. 왜? 대부분의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도 반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한테는 왜 안 줍니까? 내가 대한민국 공간에 70인생을 살면서 애국운동 40년 50년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사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물운동 안에서는요 공부 좀 하세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간 상태에서 언론이 존재합니까? 5,300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 정강 목사가 가문운동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동안 주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이미 넘어갔어요. 맞아요. 특별히 100만 공무원 여러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350명의 비서관 여러분, 당신들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광훈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원운동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돼 가고 유지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긴 게 아닙니다. 5년 연기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한 지 1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아하, 이 대한민국이 위험해졌구나 하는 것을 대통령이 알게 됐다는 것을 연설에서 직접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살려낸 대한민국이 또 이재명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을 없어지고 북한 연방제로 가기 직전까지 왔으니,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또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내일 토요일 1시부터 강원대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정치도 아니요, 이거는 뭐 사회운동도 아니요,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를 걸고 나는 이 사태를 막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5,300만 여러분,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그렇게도 내 말이 귀에 안 들립니까? 25만 장관님 여러분, 1200만 군번 가진 여러분, 100만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광훈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맞아요. 당신들이 100만 공무원을 어디서 해먹어? 끝난 거예요. 이런 것도 제대로 사실대로 모른다면 다 사퇴했어요. 다 사퇴해. 다 사퇴하시고 북한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세계 제6위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을 절대로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를 넘겨줄 수 없고, 이재명의 자서전을 통하여 밝힌 그대로, 첫째,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60%, 전 국민에. 아니, 돌았죠. 돌았어. 국민들이 돌았죠. 그걸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선거 끝난 후에,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 이재명을 찍은 사람한테 여론조사 했어요. 기자들 잘 들으세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되냐 안 되냐 물었더니 93.8%가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누가? 맞아요. 이재명을 찍은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몇 찍었냐 그랬더니 모르고 찍었다. 그 모르고 찍은 경험이 한 번 있으면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느 정책에 줄을 서야 되는지, 어느 정책에 동의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맞아요. 지금 또 이재명한테 또 사면을 당하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국민의 60%가.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재명의 자세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것도 안 읽은 사람들이 무슨 기자를 합니까? 이재명 속에 뭐가 들었다는 것을 파악도 못하는 분들이 뭘 KBS, SBS, MBC 기자를 왜 합니까? 그런 거를 기초상식도 모르시는 분들이. 내가 하도 깜짝거리고 해서 주진우 기자, 좌파 쪽에, 나는 그쪽에 대부라고 봅니다. KBS를 이끌었던 주진우 기자를 데리고 영화관에서 맞짱 토론을 내가 3번 했어요. 이야,
나는 좌파의 이론가들이 뭘 아는 줄 알았더니 깡통이야, 깡통. 연방제 통일이 뭔 말인지 모르고, 고려 연방제가 뭔 뜻인지 모르고,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뭔 뜻인지 모르고, 나는요, 좌파 언론인들이 저렇게 앞뒤가 꼭 막혔다는 것을 주진우를 통하여 알아냈어요. 주진우는 그래도 사람이 인간성이 괜찮아서 KBS의 진행자로 있을 때 저를 불러서 저하고 토론했어요. KBS 가서 했습니다. 제가 MBC 왜 나를 안 부릅니까? SBS 왜 나를 안 부릅니까? 뭐가 겁나서 저를 못 부릅니까? KBS 왜 나를 안 부릅니까? 우파 진지에 외람되지만 최고의 이론가는 전광훈 목사입니다. 뭐가 겁나서 나를 안 부릅니까? 수백 개의 종편 언론사들 왜 나를 안 부릅니까? 그러고도 당신들이 뭐 A채널, 조선TV, 그 다음에 또 뭐 MBN, 당신들이 우파 언론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광훈도 못 부르는 사람들이 뭐를 말이야? 정신들 나가지고. 그럼 왜 전광훈을 겁나서 못 부르냐? 내가 딱 나가면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 전공 과목이 전공 과목. 연방제 통일이 뭐며, 낮은 단계가 뭐며, 고려연명제가 뭔가. 저는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다, 통달.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 뭐일 것이며, 6.25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나는 못 부르는 거예요, 겁나서. 그렇게 국민들을 길을 가리고,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돼, 안 그렇게 돼. 하려면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으로. 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거짓, 가짜 언론을 선동하는 언론사들에 대하여 감시단을 우리는 조직할 것을 선포합니다. 뉴스, 평론, 모든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하지 않고 거짓대로 합니다. 특별히 헌법을 거스르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헌법 안에 있는 겁니다. 헌법을 거부하고 헌법을 이탈해서 평론하거나 이러한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치를 취하야 됩니다. 첫째, 법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리 변호사들이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과방송하도록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형민사상의 처벌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짜 언론을 선포한 사람들은 광고주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YTN에 내 걸 보도하면서 왜 나를 언급하면 막 시청률이 높아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광고를 붙여요. 대기업 광고입니다. 이 가짜 언론사에다 광고를 하는 기업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건을 산 것을 불매운동을 치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고요. MBC, JTBC 나도 한번 붙어보자고. 이미 당신들은 묻어놨지. 왜 묻어놨는지 알아요? 가짜 언론을 계속 보도하니까 광고들이 안 붙어도 당신들 묻어놨잖아. JTBC 묻어놨잖아요. 왜 묻어놨잖아요? 한두 번 속지 안 속아요. 가짜 사기 사건을 계속 보도하고 그 중에 주범이 전광훈 주기로 계속 하니까 결국은 거기다 누가 광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도난 겁니다. 이제 내가 문을 닫게 해드릴 테니까 JTBC와 MBN에 대하여 사건별로 가짜 언론을 선동 보도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앞뒤에 광고 붙이는 회사들은 불매운동
헌법을 거부하는 이런 언론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한 가지 추가로, 이건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해서 뽑았다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언론이 사실 그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열린 사람이냐. 출퇴근 시간에 기자들하고 직접 대화하며 이 제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MBC 기자가 느닷없이 질문하기를 하도 또한 질문하니까 도저히 상담을 할 수가 없다. 왜? 질문 자체가 다 종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몰고 가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중에 절반은 문탈하게 되는 거야. 헌법이 명령하는 헌법 3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평화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대로 해야지. 왜 헌법을 거부하고 연방제 통일을 왜 지키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선거 이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지율 떨어진 거 30% 떨어진 거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72조가 대통령한테 명령한 이 명령대로 이번에 총선할 때에 투표를 한 번 더 하면 돼요. 헌법 72조 한번 띄워봐요. 뭐라고 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면서 책임이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같이 국가 안위,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6.25도 위험했고 광주사태도 위험했고 다 대구에 10월 폭동부터 전라도의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수 발간 사건, 6.25 전쟁 다 위험했지만 지금 현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이 연방대로 북한을 넘기자. 이게 이재명의 자서전에 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놓고 이번 총선에서 돈도 안 들어요. 투표용지 하나만 더 받으면 돼요. 먼저 뭐냐? 주한미국 철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부터 기표를 하고, 두 번째 연방제 통일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해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걸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철이니까 다 감춰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년 다 하면 안 된다. 선거 끝난 즉시 윤석열은 스스로 스스로 탄핵한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진압하는 것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이 내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여기 대해서 강력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어제부로 이제 타격을 좀 시작했더라고요. 이 개새끼 같은 한동훈 입에서는 안 나올 말이거든. 그게 원칙 끝판에 이제 막 여기 나와요. 그 욕은 원래 내가 전했던 겁니다. 한동훈 입에서 드디어 나왔어요. 몇 달 해보니까 이 인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개새끼 같은 데라고 정치 못하겠다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내 심정은 아십니까?
요걸 하려면 진짜 하셔야 돼요. 요걸 안 해도 이런 걸 해야 돼요. 이재명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선거 못해. 우리는 선거 보이콧할 거야. 그리고 당신의 정책부터 먼저 까발려 자선의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조합민국 철수, 연방제 통일, 그리고 대기업 해체, 이거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한동훈이가 몰고 가야 될 텐데, 한동훈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우파들만 열광시키면 되는 줄 알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 60%. 이거는 한동훈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님 내일 광화문 집회에 나오십시오. 아니 저쪽은 모든 이념으로 뭉쳐져 있어서, 모든 이념으로 뭉쳐져서 저쪽에서는 다 뭐 조국 무슨 누구야, 모든 좌파단체, 심지어 이석기 정당이 부활한 단체들 공천을 다 그쪽으로 맞춰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로 모이려고 하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왜 혼자만 하려고 하느냐. 가문은 내일 나오십시오. 아직도 안 되겠어요. 와서 연설 한번 하고 내 손 붙잡고 같이 우리는 남은 선거를 우리는 가문과 같이 한다 선포합니다. 이것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 길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2주 전에 발언한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정당은 너무 우파 쪽으로 왔어. 우파 쪽으로 와요? 아직요 국민의힘 정당이 좌파요. 좌파. 중도도 못 왔어요. 중도도. 그래서 앞으로 저 좌파 정치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돼.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되지. 당신은 국민의힘 정당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승만 공부 새로 하고, 한동훈 입에서 이승만 말 나오는 거 봤어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박정희 말 나오는 거 봤어요? 이 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우파 정당의 수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 무조건 내일 밤은 오후 1시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꼭 나오셔서 연설 한마디 하시고 내 손 붙잡고 사진 하나 찍으십시오. 이것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할 때 나왔던 78%의 유권자들을 투표 현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파 사람들이 지금 선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50%예요. 나라 망한 거죠. 한동훈 책임져야 돼요. 왜 선거를 하고 싶지 않는 상태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은 당연하지만은 한동훈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것도 사실은 경북 대구가 우파의 핵심인데 거기서 15%가 많았어요. 거기서 15%.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2%밖에 안 되는 거예요. 48%에 당선된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한동훈 대표님 책임지시고 내일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지켜낼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 후 자유통일당 사무총회에서 보도자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공천 헌금 사기극도 같은 맥락이다. 이하인이 1억을 헌금한 기록이 없으니 정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되지 않는 보도는 지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정광훈 목사가 1억 수표를 공천 헌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대부업을 운영하는 이하연 씨가 접근한 경위와 그리고 동기,
그리고 인터뷰를 하려 했던 이유 등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대화에서 특정 워딩을 집중 조명하여 사실과 다른 왜곡된 편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장소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일부 왜곡 편집해서 YT식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하영은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때마다 질문을 받겼습니다. 1억 수표 공천 헌금으로 시작해서 이젠 1천만원 감사 헌금이라고 합니다. 1억과 1천만원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은행에서 추적할 수 있는 수표가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는 현금으로 바뀐 부분도 놀라운데 명백한 오보를 정정할 의향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YTN 윤성훈 기자 입장이 가장 놀랐습니다. 편향된 시각과 불충분한 취재로 인한 오보를 정정할 용기가 없는 것이면 다행이지만 대한민국 방향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일부의 녹취를 왜곡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조직적으로 YTN이 선거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듭니다. 다시는 아니면 말고 시기에 인터뷰 짜깁기로 언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없도록 YTN 윤성훈 기자와 사회부장 정유신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사무총장님의 보도자료내용이었습니다. 네, 구주환 변호사입니다. 사건 경위는 목사님께서 다 상세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법적 진행 과정과 중요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하영 씨의 공천 사기극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거짓말이었다고. 이분들이 처음에 YTN 보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천 목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1억 원을 수표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보도로 나갔죠. 그걸 보자마자 저는 이게 바로 고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루 이틀 뒤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공천 목적으로 줘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바로 이하영 씨가 부부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바로 시인을 했죠. 그거는 거짓말이었다. 공천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기도 목적으로 줬고 1억 원이 아니다. 뭐 본인들은 1000만 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또 10분의 1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바로 꼬리를 내렸죠. 자, 누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하영 씨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안수기도를 받을 때도 정광훈 목사를 싫어했다. 안수기도를 받는 그때부터 나는 정광훈 목사를 안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굳이 세종에서 인천까지 올라와서 그들 주장에 의하면 돈 1000만 원까지 주면서 안수기도를 왜 받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사기야. 공작의 목적이죠.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맞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 방송을 보니까 이하영 씨 부부가 그 담당 YTN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더라고요. 왜 이러더라고 했냐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 보도라는 게 명백해졌으니까 우리 당에서 YTN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당사자도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정정 보도를 해달라. 그러니까는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안 하겠다. 왜 안 하냐? 자기는 들은 대로 썼다 이거예요. 들은 대로 썼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하영 씨 부부랑 YTN 사이에서도 뭔가 분쟁이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을 보니까. 그리고 이하영 씨 부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작년 3.1절에 일장기를 달아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됐던 그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고요. 그 일장기 사건하고 일주일 뒤에 그 남편 이정우 씨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현수막 펴놓고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일장기를 걸어서 이렇게 대스타가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대스타가 됐대요. 그걸 일장기를 달아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뭔가 우리의 평범한 범위를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람들이 YTN과 인터뷰를 합니다. 1년 전에. 그 일장기 사건을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YTN은 이미 이번에 그 공천 공작 보도를 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 일장기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 또 그 보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놀란 게 YTN이 최초 보도를 했을 때 그 보도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 다른 언론사들이 먼저 알았더라고요. 다른 언론사들이 먼저 알고 아무도 그 보도를 인용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언론사들이 이 눈치가 진짜 빠르구나 이거를 느꼈고요. 그러면 YTN은 도대체 왜 이런 공작 보도를 했을까?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사에서 나와서 거의 곧바로 YTN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럼 YTN은 도대체 왜 이럴까? 모든 게 다 언론 노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언론 노조의 위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노총이 있죠. 그리고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석권호 씨고 그 석권호 씨는 지금 어디에 있죠? 네, 감옥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령 받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이고 그 밑에 언론 노조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있고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 지지율이 거의 5%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언론사들이 이렇게 공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허위 사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바로 고소장을 또 제출을 할 겁니다.